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제 진짜 달라져 볼까? 올해는 이런 목표들을 이뤄보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큼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새해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방을 제대로 정리하는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중력과 의지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목표를 다짐해도 실패하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일 텐데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집에만 오면 힘이 빠져버린다. 그게 아니면 의욕도 있고 힘도 넘치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비슷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내가 의지가 부족한 건가? 라고 고민했었는데 이게 사실 단순 의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방 안의 환경, 특히 지저분한 공간이 우리의 집중력과 주의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방 안에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피로감과 무기력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당연히 청소인데요. 혹시 에이 그냥 치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좀 더 효과적이고 간단한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기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물건을 버린다가 아니라 나의 생활 공간에 있는 물건의 총량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면서도 언젠가는 쓰겠지 라고 생각하며 버리지 못하곤 하는데 사실 물건이 많아지면 시야가 어지럽고 뇌가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얼만큼 물건을 버리면 좋다 라는 기준은 없고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절을 타는 물건이 그 계절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확실하게 버리는 물건이고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게 꺼려지거나 유쾌하지 않다면 그 물건은 버려야 될 물건인 거죠. 이 물건을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나에게 중요한 물건만 남고 많이 사용하는 물건만 남게 됩니다. 황금줄처럼 적용되는 8대2의 법칙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8분의 2 정도가 내 사용량의 80%를 담당하고 나머지 80%는 20% 정도의 사용 빈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어떤 거고 정말 드문드문 사용하거나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려줌으로써 쉽게 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8대2의 법칙에 따르면 적어도 80%의 물건들은 나에게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버릴 물건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내 마음이 물건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물건들이 나가야 더 많은 부와 효율성 이런 것들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물건을 버리는 게 조금 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리하기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물건들을 어디에 어떻게 놓을지를 체계적으로 설정해줘야 더 효율성 높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정리 방법으로는 용도별 배치와 생활 패턴에 맞는 배치 이 2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용도별 배치는 책, 전자기기, 문구류, 생활용품 등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맞게 물건을 정리하는 걸 뜻하고 생활 패턴에 맞는 배치는 조금 생뚱맞는 곳일지라도 내가 물건을 사용하는 그곳에 두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면도기와 칫솔이 화장실에 있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한다는 말을 듣고 늘 샤워가 끝나면 면도기와 칫솔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면도기와 칫솔이 항상 스킨케어 제품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틈틈이 립밤을 바르다 보니 아예 립밤은 여러 개를 사두고 사무실 책상과 집 책상에 립밤을 두고 다니죠. 이처럼 용도별, 생활 패턴별로 물건을 정리해두면 방이 물건들로 어질러져도 제자리를 찾기가 쉽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건을 찾거나 어질러진 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줄게 되겠죠. 이렇게 세이브한 에너지는 더 발전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관리입니다. 한번 깨끗이 치우고 나는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면 좋겠지만 빠르면 하루, 길면은 며칠 만에 다시 공간이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방이 크게 더러워지기 전에 습관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추천드리는 정리 습관으로는 이불 정리와 바닥 정리가 있습니다. 이불 정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나가는 건데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깨끗이 침대가 정리가 되면서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치 새집이나 룸 클리어링이 끝난 호텔방에 들어오는 듯한 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돈된 침대를 보면서 이렇게 깨끗한 공간을 내가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집에 들어왔을 때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운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기도 하죠. 매우 간단하면서도 큰 이점을 가져다주는 습관입니다. 바닥 정리는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 말하는데요. 뭐 대단한 방법이 필요 없이 한 1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모두 테이블 위로, 의자 위로, 어딘가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일단 바닥이 깨끗하면 돌아다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방이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고 분류하기도 쉬워서 훨씬 방을 정리하는 것도 쉬워지죠. 바쁘다면 그냥 바닥에 있는 물건을 모두 테이블이나 의자 위로 올리고 바닥을 청소기만 살짝 돌려도 다음에는 방을 치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방에 들어섰을 때 생각보다 깔끔하네, 요 정도만 치워볼까? 아니면은 이렇게 좀 깨끗한 공간에서 얻는 상쾌한 기운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관리, 1분에서 5분 정도만 시간을 들여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고 꾸준한 관리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큰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다가 뭔가 기운이 없을 때를 보면 꼭 방이나 제가 있는 공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공간을 정리하고 다시 제 물건들을 제 위치에 배치시켜 놓는 것만으로도 뭔가 머리가 정리되는 것 같고 또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다시 도약하고 싶고 다음에 스텝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작이 필요할 때는 꼭 방을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방의 배치도 상당히 많이 바꾸는 편이고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조금 더 창의적인 공간 배치는 없을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방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랜만에도 방을 한 4번, 5번?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방 배치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닥이 긁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령이 생겨서 안 긁히고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물건을 배치를 바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건 양도 줄고 한 번에 옮길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패키징을 해가지고 안 쓰는 물건들은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물건의 총량도 줄일 수가 있게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내 삶이 조금 다운됐을 때 다시 회복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매우 더럽고 어둡고 정리되지 않고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인다고 해요. 요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쓰레기집 문제 같은 것도 내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공간을 치우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내가 그 공간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집이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무의식에서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으면은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해서 인지 과부하가 온다고 합니다. 그냥 어질러져 있는 공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떨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나 이런 인지력, 그런 인내심 같은 건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에너지가 쭉쭉 빠진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걸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어수선한 공간은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이 없다고 느끼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적인 혼란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 사람이 민감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계속 하루 이틀 쌓여가다 보면은 사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유지가 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공하려면은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사도 가고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환경, 인프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내 방이 쓰레기장 같아,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러면은 뭔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공간은 내가 지키고 이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짐으로써 삶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신감 있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를 안 할 이유는 없다. 한 번 날 잡고 1시간 정도 배치를 바꾼다던가 쓰레기를 왕창 버린다던가 이런 것도 길어야 1시간 2시간입니다. 초반에 진짜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는 시간이 확연히 줄게 되고 관리는 1분에서 5분, 3분
청소 계속 다 하느라도 10분 이내면 거의 다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는 안 할 이유가 없다. 마치 약간 게임으로 치면은 계속해서 청소가 안 된 상황은 나에게 디버프가 뭐 2%, 3%, 5%씩 누적되면서 쌓이는 것들이고, 청소가 되는 거 깨끗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1%, 3%, 5%씩 계속해서 선순환, 좋은 효과를 주는 버프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뭔가 한다고 하면은 뭐 운동 해가지고 내 체력을 올리고, 잠을 잘 자서 내 하루의 효율성을 올리고, 그리고 내 공간을 관리해서 계속해서 좋은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던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작은 습관들, 하지만 작지만 되게 강력한 습관이죠. 뭐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잘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청소는 그냥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관리해가지고 효율적이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한 해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기본이 되는 또 하나의 관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피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로 제가 살면서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들, 저를 좀 더 성장시켰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들을 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두고 하게 되는데, 남자분들 뭐 피부 관리 요즘 많이 보편적이게 됐고, 화장 같은 것도 보편적이 됐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안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 기저에 뭐 그거 해서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미 피부 상했다, 전혀 그거 가지고 피부 관리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회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누구든지 간에 좋아질 수 있고, 그 차이는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새해에는 가져가셔서 훨씬 더 좋은 대우 받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에서 성장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피부 얘기도 다뤄볼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